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. 무엇보다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이 기대감이 대폭 상승하고 있고, 이 비만 치료제 시장 트렌드도 서서히 바뀌고 있는데요. 그만큼 이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을 눈여겨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이 저번 시간에서 비만 치료제 탑 기업에 대한 이 조정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, 여기에 대한 이야기와 이 비만 치료제 수요 증가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 산업은 어떤 부분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비만 치료제의 90%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이 노보노디스크와 그리고 일라이릴리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데요. 현재 이 월봉으로 봤을 때 강한 조정이 다가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이 조정이 다가온 이유 과연 어떤 부분일까요? 현재 미국 시장이 흔들리는 영향도 굉장히 크지만, 무엇보다 다른 이 경쟁사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주가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로슈 같은 경우 CT996이 임상 1상 결과에서 이 사주인의 체중 6.1% 감소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 기대감이 대폭 상승했고, 또 이제 바이킹 테라퓨틱스 또한 이제 VK2735가 임상 3상 시험에 돌입을 하고, 현재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위고비보다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, 또 한 달에 한 번 맞는 이 주사제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대폭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또 이제 화이자 또한 먹는 GLP 이 비만약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임상을 재개하겠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사들이 서서히 출현하게 되고,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이 강한 조정이 다가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즉 이런 부분에서 현재 이 비만 치료제 시장 트렌드가 서서히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그러면 왜 이 트렌드가 바뀌어 나가는지 그런 이유를 알아야겠죠. 기존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이렇게 주사제로 되어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팔뚝살이나 아니면 이제 배나 이런 부분에 강하게 이렇게 하나 할복하는 듯이 푹 찔러가지고 주사제를 맞는데, 이게 사람들의 거부감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. 일주일에 1회 0.2mg으로 시작을 해서 주 1회 유지 용량이 2.4mg 이 도달하도록 진행을 하는데, 이 부분 이제 위고비를 예시를 들었고, 이런 부분에서 이 주사제를 주마다 맞아야 되니까 이 흉터 자국이 남거나 좀 많은 사람들의 이 혐오감이 크게 생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현재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 기대감이 대폭 상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, 또 무엇보다 일주일에 주사를 한 번씩 맞는데,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만 맞게 하는 이 장기 지속형 이 주사제에 대한 이 트렌드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올해 하반기에 또 주목해야 되는 이제 글로벌 이슈가 있는데요. 이제 암젠이 이 AMG 133에 대한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, 일주에 한 번씩 주사를 하는 이곱이나 마운자로가 아니라 이 4주에 한 번씩 투여하는 이 주사제를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인데요. 이 최근 바이킹 테라피틱스나 이 로슈가 좋은 결과를 보여주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좀 기대감이 상승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, 이 암젠에 대한 임상 데이터로 인해서 한 번 더 재부각 될 수 있고, 또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 이제 다누글리프론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. 이 최근에 1일 2회 먹는 이 비만약에 대해서 임상 이상을 진행했지만 여기서 실패를 하고 좀 크게 뒤돌아섰어요. 하지만 여기에 대한 임상 우리가 1일 1회만 먹는 이 비만약으로 재개발하겠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하반기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크게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외로도 뭐 SC 제형이나 아니면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는 이런 약물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, 그 외로도 이 GLP-1, GLP 이중작용제나 이 GLP-1, GIP, GLP-1R 그리고 GLP, 그리고 무엇보다 GLP-1과 GLP-GCG라는 이 3중 작용제, 또 이제 차세대 비만약이라고 불리고 있는 GDP-1 1, 5라는 이런 약물까지,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 비만 치료제는 서서히 개발을 아직도 준비 중에 있다. 이 성장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. 근데 이 먹는 약에 대해서 저는 좀 상세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이제 먹는 약도 이 부작용이나 좀
어려운 부분이 큽니다. 그 이유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 리베서스 정이 있는데요. 이 노보노 디스크의 이 먹는 비만약인데 이 리베서스 정이 일정 먹었을 때 일정 자세를 유지해야 되고 물의 양이나 공복에 먹어야 되고 조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요. 그리고 이 먹는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어려운 이유가 생체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고용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. 또 약효 발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원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국내 빅파마 기업들도 비용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. 또 이 아직 이 대량 생산이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작용이 있지만 우리가 과연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이제 오라메드 파마슈티컬스라는 이 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. 이 바이오 기업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 인한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대폭 상승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임상 1상부터 이 3상까지 진행을 했을 때 2.5불에서 30불까지 약 주가가 1000%나 넘게 올랐었습니다. 하지만 이 3상에서 이 결과가 좀 유의미한 도출을 하지 못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? 현재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경구용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소비자들도 원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눈여겨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아까 뭐 소개를 드렸던 이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좋은 이슈 불러준다면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재차 재부각 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이 국내 바이오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죠? 우선 이 삼청당 제약을 볼 수 있는데요. 이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이 에스페스 플랫폼을 통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GLP-1 관련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이 최근에 이 미국과 일본 텀시 체결이 나왔고 또 삼청당 제약은 이 아일리아에 대한 이 특허 관련 회피로 인해서 이 모멘텀 자체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이 계약 소식을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에 대한 이 계약 소식이 나오게 될 시 추가적으로 크게 기대해 볼 만한 하지 않을까. 그 다음에 이 에스페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비만 관련주로도 우리가 크게 눈여겨 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다음 이 DXVX라는 기업이 있는데요. 이 DXVX는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물질을 3분기 내에 우리가 특허 출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 기대감을 받고 주가가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줬고 그리고 이제 D&D 파마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. D&D 파마텍도 현재 이 경구용 GLP-1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 GLP 작용제를 포함해서 6건의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을 했고 이제 DDO ES라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. 이제 리베서스와 달리 이 장에서 흡수가 되고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 기대감들이 크게 반영이 됐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. 그 외로도 이 DD01이나 DD03 등 이 비만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이제 샤페론을 볼 수 있는데요. 이 샤페론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을 개발 성공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염증 복합체 억제제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. 그 다음 이제 라파스를 볼 수 있는데 좀 라파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신선한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이유가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니들 패치형 비만 치료제를 우리가 개발하겠다라는 거죠. 기존 이 주사제가 아니라 주사제에서 바로 경구용 먹는 약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이 패치 형태로 넘어갔다라는 게 이 재료가 굉장히 신선하고 이 투자자들의 이런 심리도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현재 진행 중이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10월 달에 종료가 예정되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대한 재료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연 제약을 볼 수 있는데요. 현재 이 라파스와 함께 비만 치료제를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. 이 라파스가 마이크로니들 패치 개발을 생산 담당하고 이 대연 제약이 원료 개발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현재 같이 함께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이 신신제약을 볼 수 있는데 이 신신제약 또한 제가 이 대기업 영상 안에서 좀 많이 강조드렸던 기업이었습니다. 이 세계 최초로 녹는 이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개발을 했고 이 마이크로니들 전문 기업인 니코 메디칼과 이 용행성 이 마이크로니들 의약품의 파일럿 제품 생산을 위해서 MOU 체결을 했고 여기에 대한 현재 이 비만 패치 관련주로도 이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 우리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 글로벌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 이 바이오 기업들의 트렌드도 현재 크게 보이고 있고, 무엇보다 이 비만 치료제 수요로 인해서 다른 업종들도 서서히 수혜를 받고 있는데, 제가 오늘 또 추가로 소개를 드릴 바이오 기업은 이 GLP-1의 이 증가로 인해서 이 CGM이 사용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. 이제 CGM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혈당 측정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, GLP-1을 투여를 시작하면서 CGM 사용 평균이 이 4.2배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. 이런 부분에서 이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 어떤 기업들을 볼 수 있냐? 현재 이 아이센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아이센스는 최근 좀 주가가 크게 조정이 나왔는데, 그 이유가 혈당 오측정으로 인한 리콜 문제로 인해서 현재 좀 이런 부분이 좀 실망 매물이 출현이 됐고, 현재 이 케어센스 에어라는 개인용 혈당 측정기 제품을 판매를 시작을 했고, 삼성 헬스와 연동이 된다라는 게 가장 크겠죠. 현재 이 헝가리 급여화를 준비를 했고, 현재 이 케어센스 에어 제품이 2026년 이 FDA 승인을 준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동훈아나텍이 있죠. 동훈아나텍도 이 타액으로 이제 침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이 디셀라이프가 글로벌 인허가 준비를 진행 중에 있으면서, 여기에 대한 이 당뇨 그리고 비만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다, 이 CGM 관련주로도 엮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. 하지만 이 당뇨 관련해서 이 디셀라이프 관련해서는 2년에서 3년 동안 지속되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하는 것도 참고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 외로도 현재 이 비만 치료제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 소비자들의 이 소비 심리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. 바로 이 비만 치료제의 이 파급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음식료품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소비는 줄어들었지만, 오히려 이 헬스케어나 이 건기능 식품 소비가 증가가 되었고,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관련된 기업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살을 크게 뺨으로써 이 미용에 대한 관심도도 급증했다라고 해요. 보톡스와 이 필러의 수요도 급증을 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고, 현재 이 비만 관련해서 살이 우리가 크게 빠지면 어떤 걸 해야 되죠? 바로 옷을 새로 사야 되잖아요. 또 기존 옷 같은 경우 이 한 벌이 아니라 이 대량 구매로 인해서 뭐 세 벌이나 다섯 벌 이상 바꾸면서 의류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비만 치료제의 파급 효과도 우리가 크게 눈여겨보면서,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